네,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 한해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 음식료주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텐데요.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위원 자리해 보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일단 들어가기 전에 좀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볼게요. 유엔에서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 올해 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또 내년 식품 가격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내년도 하락 안정화 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? 네, 그러니까 사실은 워낙 이제 지난 2년 동안 예. 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. 그렇죠. 식품 쪽에서도 좀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많이 나타났었던 상황이었었고,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뭐 올해 들어서 조금 하락세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이 부분은 좀 내년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일단 좀 생각이 드는데,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면 네. 생산 농가들이 좀 이 생산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을 좀 급격하게 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사실 이제 수요가 뒷받침이 못 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공급이 과잉이 되면서 이 농산물의 가격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좀 과거에도 재현이 됐었고요.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으로서도 슬슬 이 공급량의 증가 그리고 이제 공급 과잉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식품 인플레이션의 좀 완화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식품 인플레이션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주셨습니다. 뭐 결국에는 이 식품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음식료주에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 수익성 개선 기대해 볼 만할지 또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? 네, 사실 이제 저는 뭐 내년의 관건은 이 곡물 가격 하락의 폭 예. 그리고 판매량의 회복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일단 뭐 지난 2년 동안 워낙 좀 가격 인상이 빈번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예. 이 부분이 내년에도 좀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가격 인상에 따른 성장이라기보다는 이 판매량이 얼마나 조금 회복이 되는지 예.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이 얼마나 좀 떨어지면서 좀 수익성이 개선될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.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이제 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좀 수익성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. 예. 또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업별로 뭐 제일제당을 비롯해서 좀 이 국내 가공식품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좀 전략적으로 좀 지출을 줄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에 따른 부분이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3분기부터 조금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정상화가 되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어쨌든 그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 저항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미 좀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 판매량에 의한 성장성도 다시 내년부터는 좀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. 예, 결국에 음식료주 관련해서 내년 좀 주목해야 될 변수는 이제 곡물 가격 하락의 폭과 판매량의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.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올 한해 역시나 이 K뷰티뿐만이 아니라 또 열풍을 불었던 게 아무래도 이 K푸드 열풍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역시나 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겠죠? 네, 뭐 저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이슈라고 조금 생각은 하고 예. 있고요. 사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라면이라든지 그쵸. 아니면 이제 과자라든지 네. 아니면 뭐 K푸드 중에서도 좀 일부의 어떤 뭐 만두나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만 조금 성장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. 예. 다만 이제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본격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. 예. 가장 먼저는 이 좀 진출 국가가 조금 다변화되는 모습들도 조금 나타날 것 같고 예. 그 안에서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무슨 뭐 아시안 푸드 마켓 같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채널에서만 좀 진입을 할 수 있었다면 예. 최근에는 뭐 코스트코나 월마트나 이런 메인스트림 채널에 진출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. 예. 이런 식의 좀 채널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미 진출한 혹은 입점한 채널 내에서 품목을 조금 다변화하는 예. 이런 식으로 성장성은 좀 지속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많은 K푸드 관련 이 기업들이 예. 좀 앞다투어서 생산 설비를 증설을 하고 있는데 예.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고 보면 이제 이 부분은 뭐 당장 뭐 올해 그리고 내년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좀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예, 뭐 올 한해 이 라면을 비롯해서 과자, 만두 좀 일부에서만 인기가 있었다면 좀 내년에는 좀 품목이나 다변화라든지 판매국과 채널이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이 K푸드 열풍의 주역은 이 농심과 삼양일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3분기 실적 이후 주가를 살펴보면 좀 상반된 것 같습니다.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또 신고가 다시 또 갱신을 하기도 했고요. 정말 잘 나가요. 이 불닭볶음면 중심으로 해서 해외 수출도 상당히 좀 기대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? 농심과 삼양식품. 사실 실적은 다 좋았어요. 네. 이제 뭐 3분기뿐만이 아니라 상반기에도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았는데 3분기 실적 이후로 이 두 기업의 주가 차별화가 좀 나타났었던 포인트는 결국은 해외 사업의 성장 스토리인 것 예. 같아요.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성장성이 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조금 시현을 한 데 반해서 예.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좀 그 고성장을 이어왔었던 국가들에서 좀 역성장이 나왔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국내 실적이 워낙 좀 좋았었다 보니까 전사 실적은 굉장히 조금 좋게 보였었던 것이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이 해외 성장이 조금 그 꺾이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좀 그 이 두 기업 간의 예. 주가 차별화가 조금 나타났다라고 조금 보고는 있고요. 다만 이제 농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시적인 그 채널에서의 좀 재고 조정 과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3분기에만 좀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예. 4분기에는 다시 좀 그 성장하는 모습으로 좀 그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좀 농심의 이 주가의 이 슬로우한 주가는 예. 다시 이제 좀 그 회복을 할 것이라고 조금 보고는 있고요. 예. 특히 저는 이 내년 상반기에 농심이 이제 미국 2공장 내에 지금 설비를 증설하는 과정에 있습니다. 상반기에 이제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네. 이 설비가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조금 더 성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삼양식품하고 농심이 이제 내년 상반기 공장 설비 증설 효과가 주목되는 농심과 최근에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는 삼양 둘 중에는 좀 어디를 먼저 그래도 주목하세요? 네,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삼양식품이 단연 성장성은 조금 뛰어난 상황인 것 같아요. 예.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특히나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. 이 이제 삼양식품이 내년이 되면 약 해외 매출 비중이 70% 이상으로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. 근데 이제 라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사실 해외에서의 수익성이 네.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매출 비중이 상승하면 전사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것을 좀 기대를 네. 할 수가 있거든요. 이거에 맞춰서 이 설비 증설도 좀 착착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.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당연히 좀 이 삼양이 조금 눈에 네. 들어오는 상황이고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에 이제 미국 쪽 성장성이 얼마나 좀 올라올 것이냐 네.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그 공장 완공 이후에 그 성장성에 좀 그 눈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좀 올리는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어서 주류주도 살펴보도록 하죠. 이 롯데칠성과 하이트진로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? 네, 사실 올해 내내 그렇게 뭐 주가가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. 예. 그러다가 이제 10월부터 좀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. 상황이고 네. 이제 이 부분이 물론 뭐 계절적인 성수기에 좀 진입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예. 다만 이제 뭐 가격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각종 비용 투입이 조금 완화되는 예. 이런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미 뭐 소주와 맥주의 가격 인상이 지금 그쵸. 좀 발표가 된 상황이고 네. 지금까지 좀 부담 요인이었던 이제 원가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비용의 투입이라든지 예. 이런 부분들도 조금 완화되는 측면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기업별로 살펴보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이제 가격 인상 효과에 예. 사실 이제 올해 켈리라고 하는 신제품을 내면서 맞습니다. 좀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네.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기저 효과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. 그리고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. 그쵸.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점유율을 조금 더 획득을 한다는 부분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년에 세로라고 하는 신제품을 네. 내고 나서 점유율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재미를 보지 않았습니까? 예. 이런 부분들이 좀 맥주에서 재현된다.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가 양호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주류주들 살펴봤고요. 그럼 마지막으로 좀 내년에 가장 유망하게 보는 음식류주가 있다면 어디를 꼽으시겠어요?
네. 사실 저는 이제 올해 뭐 원가라든지 예. 아니면 각종 비용 투입 때문에 굉장히 좀 실적이 부진했었던 기업들의 수익성 회복 강도가 굉장히 좀 세게 나타나는 것이 내년의 포인트라고 조금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뭐 가격 인상보다는 판매량의 회복이라든지 예. 각종 비용 투입의 완화,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.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대장주인 CJ 제일제당의 주가 상승세가 내년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뭐 국내 가공식품 실적도 어느 정도 좀 돌아서고 있고 해외 실적은 지속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는 데다가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시황이 어쨌든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예.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다가 이제 좀 그 비주력 사업의 매각을 통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까지 좀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굉장히 예. 좀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이 음식료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그 가운데 CJ 제일제당을 탑픽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. 네,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